2025년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교육 상담, 인권을 담은 스포츠 지도자의 자세. 오늘은 스포츠에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 지도자의 자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 권지숙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총 5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인권의 정의, 두 번째는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세 번째는 스포츠 헌장 요약,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인권, 네 번째는 스포츠 폭력, 스포츠 성폭력, 마지막은 인권 친화적인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요, 저희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서는 3가지 업무를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22년 설립 이래 경기도 내 체육인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스포츠 인권 관련 신고 또는 상담, 여러 가지 사업 수행을 통해서 인권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스포츠인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네, 인권은요, 사람과 세상을 보는 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눈에 담기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인권 많이 들었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지는 않았죠. 그럼 인권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존엄성을 가지고요, 사람답게 살 권리 또는 사람다움을 실현할 모든 권리를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권은 우리나라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장문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 명시는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다움 삶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는 것이 인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간이면 존엄한 가치를 누구나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평등의 권리, 참정권, 청구권, 여러 가지 사회권 등 많은 권리를 수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삶을 살면서 또 스포츠 속에 살면서 이 인권이 많이 누락이 되고 또 무시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도자님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권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감수성이 뛰어나다, 감수성이 뛰어나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인권 감수성은 인권의 파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차별과 불평등을 감지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 감수성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스포츠에서도 또 빠질 수 없는 감수성 중에 하나가 인권 감수성입니다. 자, 그러면 인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특징은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편성의 원칙, 두 번째, 상호 불가분성의 원칙, 세 번째, 상호 의존성의 원칙, 네 번째, 상호 연관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많기 때문에 크게 2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바로 권리다.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지도자라서 있고 선수라서 없고 학생이라서 없고 실업팀이라서 있는 이런 것들이 인권이 아니라 인권은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불가분성의 원칙이다, 의존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권리는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지 하나만 보장이 분리해서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청구권은 권리가 주어지는데 사회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고요. 또 이러한 권리는 하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제공이 되어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안에서 인권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인권이란 모든 스포츠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 기본적인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뜻하는데요. 인권은 누군가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이죠. 근데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 스포츠의 특징 때문에 이런 인권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학생 선수는 선수 이전에 학생이며 인간임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 청소년기의 학생 선수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이것도 인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적으로 책임이 따라야 되고요. 또 우리 지도자님들이 지도를 하실 때도 당연하게 이것들이 인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인권헌장 전문이 있는데요. 제가 7장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1장이 가장 기본되는 권리인데요. 무엇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냐면 스포츠는 인권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인권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수반이 되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등등 여러 가지 권리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절대 이것들이 우선이 될 수 없으며 인권이 제1의 우리의 권리이고 당연하게 존중되어야 되는 의무이다. 꼭 기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 헌장 내에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 중에서 인권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올림픽 이념의 목표는 뭐라고 명시를 하고 있냐면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통해 기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이 절대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올림픽 헌장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스포츠를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레저를 즐길 권리, 안전, 비차별, 기본 욕구에 대한 존중 및 건강한 환경은 다양한 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포츠든 어떠한 경기든 안에서 우리는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스포츠 내에서 어떤 인권들의 문제가 조금 많이 지금까지 발생을 하였고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췌해온 자료고요. 실업팁 선수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 2020에 여기 근거로 가져왔습니다. 실업팀 성인 선수에게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인권에 관한 어떤 경험을 했나요? 물었을 때 성폭력 목격을 했다는 것이 무려 700명이 넘는 선수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이 약 430명, 신체폭력이 약 190명, 성폭력을 내가 경험했다가 150명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권 침해를 많이 당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3년간 인권 침해 또는 목격을 한 것을 경험한 선수가 3명 중 1명 꼴일 정도로 아직까지 스포츠계에서도 악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요, 24.2%였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보일 수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떤 것들이 더 나왔고 우리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 조사를 했던 2019년도의 조사입니다. 대학 운동선수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가 무려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가 33%, 성폭력을 경험했다가 9.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수 인권 실태 조사를 봤을 때는요, 다른 인권 침해도 세세하게 있지만 가장 많은 것들은 폭력, 언어 폭력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이 최다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실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 폭력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을 통해서 선수에게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모두 선수폭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폭력이란 단순히 때리는 폭행만을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떤 폭력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들이 생각했던 신체적 폭력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요,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하거나 선수의 존엄성 또는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위로요. 어떤 것들이 예를 들 수 있냐면 밀치기, 발로 차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압, 얼차례 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방관적 입장의 폭력입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폭력 행동을 보고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을 또는 이 폭력을 묵인하는 행위를 방관적 입장의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수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즉각적인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또는 선수가 부상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훈련이나 경기를 지속하는 행위를 방관적 입장의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정신적 폭력입니다. 몸에는 상처가 나지 않지만 정신적인 폭력은 존엄성과 강한 트라우마가 남아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감정적인 학대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경제적 폭력입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이것은 경제적 폭력 안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언어적 폭력, 언어적인 행위입니다. 말이나 욕설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고함을 치거나 욕설, 이런 외모 비하, 협박, 조롱이 다 언어적인 행위 폭력에 들어갑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관계적인 행위 폭력입니다.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거나 겁을 주거나 또 다시 말하면 따돌리는 것 포함 다 들어갑니다. 우리 예전에 흔히 왕따, 은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기, 따돌리기, 또 어떤 선수가 이야기를 하면 다 같이 비웃기, 이러한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에 대한 폭력인데요. 개인의 할 일이나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원치 않은 행동을 강제하는 것을 바로 의사결정에 대한 폭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사적으로 음주 또는 흡연을 강요한다든지 자유시간을 통제한다든지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행위폭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양상을 보면요,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폭력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많이 일어납니다. 즉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 지도자님들께서는 나는 아니다 라는 안심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있는 센터에, 내가 있는 단체에, 우리 구단에 또는 내가 있는 협회에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적인 역할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권 실태 조사에서요, 언어 폭력의 경험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실업, 장애인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언어 폭력을 경험을 했다고 결과가 나옵니다. 대학팀과 실업팀은요, 무려 30%가 넘고요. 초등도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등, 고등, 장애인 팀도 13%가 다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는 수치는 높은 수치예요. 그러면 그것처럼 아주 우리 스포츠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익명 조사를 통해서 어떤 언어 폭력을 당했는가 익명으로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가 된 것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선수였는데요. 우리 감독님이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욕과 비속어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야구 선수인데요. 동료 선수들로부터 나의 체형에 대한 놀림을 많이 받아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남자 감독님이 여고생 선수들에게 계속 화를 내고 욕을 하는데 XX야, 뭐 하는 거야, 너 죽을 거야, 이따위로 할 거야, 폭언이 너무너무 지속됐다. 이렇게 결과가 사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언어 폭력이 굉장히 많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제가 예시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것들이 스포츠 언어 폭력 안에 다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또는 전체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자존감을 해치는 행위는 언어 폭력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권한이나 위계 질서를 이용해서 진로 선택이나 경기 참여를 제한하려고 협박 또는 강요도 언어 폭력이고요. 대중들 앞에서 모멸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언어 폭력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 없이 자유시간, 귀가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면서 언어폭력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 행동 두 가지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도자님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분들은요, 선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건설적인 지도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욕설과 비난 같은 언어 폭력은요, 전문가의 지도 방법이 아니며 의욕을 저하시키고 굉장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 개개인은 선수이기 이전에 인격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욕설, 모욕감 또는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수 개개인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욕설이나 모욕감 또는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중히 판단하지 않고 선수에게 함부로 평가하는 말로 인해 상처받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행도 자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개인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을 할 때에는요, 이것을 다른 선수들이 듣지 않도록 따로 불러서 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른 선수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대중 앞에서 또는 타 선수들 앞에서 이런 언사를 듣게 되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개인의 잘못을 절대 집단 전체에 적용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님들께서는요, 선수들끼리 간에서도 모욕적인 언사가 오가는 건 아닌지, 또는 욕설이 오가는 건 아닌지, 또는 거친 언어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자의 역할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상대편의 선수나 심판, 언론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이처럼 우리 안에서 언어폭력이 발생했을 때는요,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해진 절차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자님들께서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샘플을 가져왔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면 우리 스포츠센터 또는 우리 구단,
우리 단체가 이러한 폭력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샘플을 가져온 것이고요. 이것 외에도 좋은 문항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누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파트에 보면 정책, 예방, 교육, 대처, 모니터링, 평가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은 잘 되어 있는데 교육이 조금 안 된다. 그럼 교육 쪽에 좀 더 힘을 써 주셔도 되고요. 다른 거는 잘 되는데 모니터링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체크를 해보시고 모니터링에 힘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폭력 사례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폭력도 있었고요. 또 실제 폭력 범주에서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폭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력 향상이나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입니다. 두 번째는 기량이나 노력 부족 또는 훈련 태도, 성적 불량의 이유로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경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행태로 행해지는 체벌과 폭력. 사전에 계획이 없거나 개인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운동 강요. 일정 시간을 집단에서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분노, 좌절, 힘의 과시 등에서 비롯된 체벌과 폭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스포츠의 역사를 뒤를 돌아보면 명도 있었지만요, 암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상습적인 폭언, 상습적인 폭행도 있었고요. 또 고 최숙현 선수뿐만 아니라 토 나올 정도로 너무 겁이 난다. 철인도 쓰러뜨린 폭력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익명으로 제보가 되는 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폭력은요, 흔히 행해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팀의 정신력 강화, 두 번째는 경기력 향상, 세 번째는 팀의 기강 확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타를 절대 정당화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선수를 올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 폭력은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가 될 수 없으며 선수를 올바르게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례들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학대,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는 당연하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서로가 감시자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폭력의 특징이 있는데요. 선수폭력은요, 학습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나는 앞으로 절대 안 해야지 하지만 심리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무서운 것은 폭력의 재생산으로 나와서 악순환의 고리가 자꾸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님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선수들끼리에서도 폭력도 절대 있을 수 없도록 한번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포츠계에 왜 폭력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 스포츠계에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계 질서가 강하고 상하 조직이 분명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하 간 복종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많이 했고요. 또는 하견, 지연, 또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인해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반복이 된다. 또 마지막은 성적 지상주의 때문이다라는 병폐를 뽑았습니다. 여기에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님께서 그때 뉴스에 나오셔서요, 스포츠계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외로 폭력을 용인하겠다라는 학부모도 70%에 육박을 한다고 아직까지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벌이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체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해자에게 인맥, 지연, 학연 등을 통해서 온정주의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런 것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운동부 내에서는요, 폭력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또는 구타와 체벌 같은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벌칙, 기합으로 하는 신체적 고통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선생님들은 선수 간의 폭력도 예방하고 꼭 차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도요, 선배가 후배를 폭력을 행사하는 걸 봤지만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묵인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스포츠 폭력에 대한 정책과 예방, 교육, 대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인권위원회나 여러 가지 스포츠 센터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서 가볼 건데요. 선수 성폭력이란 성적 희롱, 불쾌한 성적 농담,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가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다 선수 성폭력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은 많이 남아있죠. 여기에 뉴스에서도 나는 장난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성추행이다. 느낄 정도로 위협적인 사안이었고요. 또 모 선수는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뉴스에 나와서 고백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폭력의 유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체적 성폭력이나 폭행, 협박,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성폭력도 있는데요. 부적절한 언사 또는 상대에 대한 통제 행사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다 들어갑니다. 예시를 알려드리면 외모 평가, 성적 비유, 공개 장소에서 음란물 시청이 다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와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저장, 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도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님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내가 촬영을 하고 유포를 안 해서 안심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매체를 내가 공유를 받고 또는 다운받고 소지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며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지도를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커지는 건 무엇이냐면 동성 간의 성폭력입니다. 동성이기 때문에 장난일 수도 있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많이 오는데요. 쇼트트랙에서도 동성 성희롱으로 1년 자격정지가 사건이 있었고요. 프로축구단에서도 남자끼리니까 다 벗고 머리 박고 성추행하고 이러한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성이라서 된다는 절대 없다. 이성과 동성을 분리하면 안 되고요. 인격 대 인격으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의 특징은요. 이것을 훈련 또는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난으로 주장을 합니다. 절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두 번째, 위계 질서가 나눠져 있다는 것은 권력이 불공평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강자의 권력 행사로 일어나고요. 오랜 유대관계 또는 스포츠의 폐쇄적인 특성, 또 엘리트 스포츠의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어린 선수와 은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형성해서 성적 길들이기, 그루밍 방식의 성폭력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성폭력의 결과를 한번 보면요. 성폭력 증후군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더 심하게는 자살까지 이어지고요. 활동 지장 및 중단이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는 선수 생활을 중단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팀워크 손상이 있습니다. 운동이나 해당 조직, 해당 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요. 조직적, 좀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요. 형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학교, 체육시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 성폭력은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가? 첫 번째는 보복의 두려움입니다. 피해자가 묻어두는 거죠. 스포츠계가 좁고 집단성과 폐쇄성이 있다 보니 이것을 말하지 않고요.
또 외부로 알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상하 구조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권, 친화적인 지도자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 사실을 보고 이게 맞다면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더 고통을 받지 않게 심리적 안정적인 다독여 주셔야 되고요. 가해자와 분리를 원한다면 분리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만약 몸에 관한 상처, 실제로 신체적으로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면 즉시 119나 병원으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 조치가 있는데요. 가해자도 이러한 사건을 보고 놀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아붙이거나 우리가 쪼아버리면 자살 또는 내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굉장한 위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목격자가 많이 있을 건데요. 이 목격자들은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제3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들도 심리 치유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인 내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처리될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심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폭력의 피해로 나타납니다. 2차 피해란 무엇이냐면요. 폭력 가해자 또는 다른 사람이 신고자를 불이익을 주거나 어떻게 해요? 소문, 따돌림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지도자님들께서 봤을 때 소문,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입은 것이 의심 또는 확인이 된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경기도 인권센터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인권 문화가 우리 스포츠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2차 가해 예방 교육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실제로 보복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2차 가해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처리를 할 때는 내용이 비밀 보장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정보는 사안 처리 담당자에게만 공개가 되어야 되고요. 이랬대 저랬대 이런 것들이 풍문으로 떠돌지 않도록 이 피해자의 보호에 꼭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해자의 위협이 염려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신변 안전조치를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신변 안전조치는 피해자 쉼터, 또 시설에서 보호, 경호 등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까지도 우리 지도자님들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 친화적인 지도자의 역할은요. 첫 번째, 운동부 생활 전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수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해서 지도자님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선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기적 상담 기회를 선수들에게 제공을 하셔야 되고 또 나의 행동, 나의 언행이 선수가 닮고 싶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스스로께서 선수 인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성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절대 덮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지도자님들에게도 당연하게 인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도자님들도 시민의 인권으로서 보장받으셔야 되고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지도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압박도 심하고 우리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님들이 느끼시는 과열된 경쟁 체계 또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신분 또 지나친 경기 실적 강요
또 선수 확보와 진학의 어려움, 이런 것들의 고충을 안고 있다 보니 우리 지도자님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존엄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 경기도 인권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우리 지도자님들의 인권의 권리, 존엄성을 꼭 우리가 의무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을 그냥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선수든 지도자든 동료든 우리 모두 동료이며 인권이 꼭 1순위로 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인 헌장에 보면요. 체육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으로 모든 체육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모든 종사자들 또는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부터 바뀌는 우리 경기도 내 체육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권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